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향수 진짠가요? 모르겠어요. 이걸 과연 좋아할지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자, 어쨌든 이런 향수 사진을 한 개만 골라보실래요? 어떤 거든 크게 상관은 없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살짝 비치게, 이런 조말론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하긴 했었네요. 그죠? 요것도 이렇게 썼고, 보통 이렇게 좀 투명한 병 있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살짝 비치게 모양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효과를 내고자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죠. 자, 아무거나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 이미지를 잠깐만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좀 열게요. 자, 여기다가 파일에 오픈을 해서, 파일에 뉴를 해서 아까 복사한 향수병을 잠깐만 넣을게요. 컨트롤 V. 왜 안 돼? 아까 복사했는데. 뭐야? 자, 선택을 하실 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각진도형이니까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 선택할 때 이 마술봉 툴로 배경이 어차피 다 흰색이었으니까 톨러런스로 10을 둔 다음에 배경을 찍었던 거고요. 여기서 좀 지저분하게 선택된 부분은 컨트롤 쉬프트 I를 해서 선택력 반전을 한 후에 여기서 이 폴리거널 라쏘로 정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이 갑자기 검게 됐다고요? 여기서 선택력 빼기로 아랫부분을 저는 이렇게 뺄게요. 원래 디자인상 지금 있어서. 자, 요만큼을 선택했다면 컨트롤 C 복사를 해요. 그리고 파일에 뉴, 새창 사이즈는 내가 주고 싶은 사이즈를 주세요. 뭐 예를 들어 800에 600이면 800에 600으로 주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서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면 되죠. 색창에 가서 이거를 저기 하라고? 네, 붙여보세요. 복사하기 하라고? 네, 복사한 거를 붙이면 돼요, 새창에서. 그리고 얘를 컨트롤 J를 누르면 그대로 카피가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레이어 1을 선택한 채로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오페시티가 좀 흐리면 연하게 보일 건데,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브러쉬, 요거 그라디언트는 까만색에 흰색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끌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어느 정도 하느냐는 본인 맘대로 하시면 돼요. 사이즈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즈는 임의로 설정하시는데요. 저는 800에 600으로 줬어요.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두 개 레이어를 같이 끌어다가 옮기면 이런 식으로 옮겨 놓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향수에 대한 설명 적으면 그게 하나의 부분적인 상세 페이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상품 진열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제를 열어올 거니까 포토샵 들어가셔서 상세 이미지 페이지는 지금 파트 2의 챕터 2 세션 10번이에요. 여기서 상품 진열장 PSD 파일을 열어오면은 요런 어떤 메뉴가 떠요. 이건 왜 떴느냐? 폰트가 몇 개 없다. 폰트 없는 거 그냥 기본 폰트로 가져올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오케이. 자, 봄 향기 나는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적혀있는 이 배경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은 원래 글씨대로 보이지만 이 세 번 맞이 신상 부분에 보면 느낌표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글씨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수정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라고 뜨고 OK를 누르면 얘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건들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경은 지금은 뭐가 없어요? 상품 진열장 PSD 파일을 열었고요. 받침대 레이어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하고 여기서 Alt를 누른 채 위로 드래그를 해보면 복사가 되겠죠? Alt를 누르면서 이동 툴에서 Alt 누르면서 드래그는 이동이라고 했었으니까요. 복사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 툴 상태로 Alt 누르면서 보시면 두 개의 화살표가 겹쳐진 모양이 나오고 그때 우리 끌어서 복사를 했었었죠. 예제 갑니다. 자, 2번이에요. 파일에 오픈. 파일에 오픈. 자, 여기서 핸드폰 케이스라는 PSD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자, 여기에는 핸드폰 케이스들이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요 탭 이름 부분 있죠. 핸드폰 케이스 PSD라는 탭 이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면서 떼내요. 요렇게 떼낸 다음에 이제 3번 이동 툴을 선택하고 오토 셀렉트 레이어, 지금 여기 오토 셀렉트는 레이어로 선택을 해두신 상태로 핸드폰 케이스를 끌어다가 상품 진열장에다 이렇게 놔주시면은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옮겨 보시는 거예요. 자, 2번도 3번도 그 다음에 4번도 5번도 자, 6번도 클릭하고 드래그. 자, 이렇게 6개의 핸드폰 케이스를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일이 끝났으니까 X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 05번인데요. 이동한 핸드폰 케이스의 레이어 이름 부분을 여기를 따닥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라 이거죠. 자, 얘는 핸드폰 케이스 1, 얘는 핸드폰 케이스 2, 얘는 핸드폰 케이스 3, 얘는 핸드폰 케이스 4, 얘는 핸드폰 케이스 5, 얘는 핸드폰 케이스 6번.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냥 아니요, 여기 핸드폰 케이스 끌어놓은 거 있잖아요. 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원래는 뭐 핸드폰 케이스 1 이렇게 주라고 해요. 얘는 이러면 더 알아보기 쉽긴 하겠죠. 근데 일단 빨리 하려고 빨리 해야 제가 그래도 진행을 좀 더 하니까 그래서 그냥 1, 2, 3, 4, 5, 6으로 이름 줬어요. 자, 여기까지 빨리 변경해 주세요. 핸드폰 케이스 1번 아까 여기 1이라고 제가 이름 준 걸 선택하시고 여기 FX의 드롭 섀도우를 눌러라 라는 거예요. FX의 드롭 섀도우. 그럼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를 주시면은 그림자 효과가 여기 살짝 들어갔죠. 오페시티는 75%로 주고 앵글은 154. 그 다음 유즈 글로벌 라이트는 체크를 해제했네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는 5,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15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주면은 여기 핸드폰 케이스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자, 저는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 스타일로 미리 등록해 놓고 쓰셔도 되긴 한데 얘를 진짜 자주 쓸 거면 스타일로 등록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이 1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하세요. 그리고 2번부터 쉬프트를 누르면서 6번까지 모두 선택을 하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페이스 레이어 스타일을 하면은 2번부터 6번까지 다 똑같은 레이어 스타일이 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려 볼까요? FX를 만약 한 개 한 개씩 적용할 거면은 얘를 Alt 누르면서 끌고 가도 돼요. 이 레이어 스타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놔도 역시 복사가 됩니다. Alt 누르면서 끌고 가면 복사가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일로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1번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준 것을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한 거고요. 2번부터 6번까지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하면은 2번부터 6번까지는 좀 전에 복사한 레이어 스타일을 똑같이 줘라, 이런 명령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저는 아마 허경환 씨 들렸던 것 같은데 그건데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이 작자가. 그래서 우린 조금만 더 쉽게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세션 11번 가보죠. 여기서 다리 늘리기 PSD를 열라고는 하는데 JPG랑 차이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다나쌤 사진이에요. 근데 이분을 짧으니까 좀 길게 늘리고자 한다면 이제 저번에 이용했었던 것처럼 락탱귤러 마키 툴로 이렇게 아래 다리 부분을 선택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컨트롤 T에서 얘를 늘리면 됐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다리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T로 발 사이즈는 조금 줄여서 만들면 요 다나쌤을 키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요 이미지를, 자, 다리 늘리기.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제가 제가 아마 설명했던 게 더 쉬울 거예요. 일단은 저는 예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다리가 이렇게 복사가 됐죠. 얘 이름을 다리 부분이라고 이름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다리 부분을 또 한 번 이만큼을 복사를 한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얘는 이번에는 신발 부분.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이란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T로 늘렸을 때 얘 다리가 이렇게 길어지겠죠? 신발 부분을 먼저 조절했구나. 얘는 신발 부분을 끌어서 밑으로 내리고 다리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T로 이 신발 부분에 맞게 조금 늘려준 거예요. 이렇게 맞춘 게 이분이 이제 다리 늘리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물론 저랑 같은 원리이긴 한데 두 번째 이제 방법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맞출 때는 좀 더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129페이지에 9번을 보시면은 신발 부분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가 신발이 약간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고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맞게 다리 부분에 와서 필터의 리큐파이에 와서 이 사람의 다리를 조금 휜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굳이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다리 조절하는 예제 있죠? 그 정도까지만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자, 오케이 하면은 다리가 조금 휜 다리가 펴졌나요? 이렇게 휘었던 게 이렇게 펴졌죠? 그래서 휜 다리를 교정해라 라는 게 지금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발과 다리 부분의 경계 라인을 이 신발 부분에서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살짝 지워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살짝 이렇게 경계 라인만 좀 지워주면은 어색하지 않게 바꿀 수가 있죠. 어려우신 분은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다리 늘리기 예제 부분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겨진 옷을 다리러 갈 겁니다. 이 위쪽에 백그라운드를 제가 선택해 놓고 이 구겨진 옷을 다려 볼게요. 자, 예전에 우리 배웠던 툴 중에 스파틸링 브러쉬 기억나세요? 요거는 주변의 질감으로 입혀버리는 툴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용할 거는 영역이 조금 넓기 때문에 패치 툴을 쓸 겁니다. 그래서 패치 툴로 이렇게 구겨진 질감 부분을 선택하시고 얘를 끌어다가 깨끗한 질감에 놓으면은 이렇게 구겨진 부분이 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구겨진 부분을 펴봤어요. 이번에는 상의 부분에 좁고 여기 구겨진 부분을 펴보겠대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활용했었던 툴 중에 호박 예제에서 활용했던 도장 툴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브러쉬를 조절한 채 Alt 누르고 정점을 찍고 이렇게 입혀주면은 요 부분을 좀 편편하게 필 수가 있어요. 그쵸? 아니면 리큐파이 같은 거 이용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지금 이 부분의 예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허리를 더 집어넣고 싶다. 그때는 우리 필터의 리큐파이 기억나시죠? 왜 전지현 얼굴에 폭을 좀 줄였던 예제요? 자, 만약에 내가 이 허리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색깔을 칠해요. 그러고 요거 넣기 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날씬한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팔뚝이 좀 통통하니까 팔뚝도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역시 망가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시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팔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안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팔뚝이 훨씬 가늘어지죠.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OK를 눌러보면 팔뚝이 훨씬 가늘어졌습니다. 예제 전으로 가면 이만한 팔뚝이 이렇게 조절이 됐죠? 자, 요거는 저번에 우리 리큐파이라는 효과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요거로 효과를 낼 때 요거 지금 제가 안으로 넣는 포워드 워프 툴을 이용했는데 만약에 푸컷 툴로, 요 푸컷 툴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푸컷 툴이나 어떤 툴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수정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는 아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푸컷은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툴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집어넣는 툴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 쓰임새는 좀 다르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단화쌤을 좀 수정을 해보았는데 원래 원본으로 가보면 원래 이 정도 이미지가 지금 수정이 돼서 이렇게 다리가 길고 날씬하게 바뀌었죠. 네, 조금 생각보다 너무 늘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늘리는 예제예요. 저번에 다 했었던 예제인지라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갔어요.
이거 자체를 많이 수정하실 일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정도에서 조금 더 한번 발전해서 해보시면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선생님 나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발가락 뭐야? 이거 저번에 다 했던 거 아니에요? 허경환 씨 다리도 늘려봤고, 박나래 씨도 조절해봤고, 전지현 씨 얼굴도 줄여봤고, 어렵지 않은데. 그게 통합되어 있는 건데요. 뭐. 자, 이 이미지는 그렇게 많이 조절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할 거고요. 저희 세션 13 노랗게 변색된 색 보정하기 여기까지 오늘 나가고자 하는 거라 일단 이 이미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다나쌤이.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빨리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천천히 뭐 굳이 책 보지 말고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책을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서 일부러 조금 빨리 설명했습니다. 자, 노란기 빼기 요거는 많이 중요한 편이죠. 우리한테는 보정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세션 13의 노란기 빼기 할게요. 요거 오늘 마지막 예제예요. 자, 이미지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색깔을 보정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먹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옆에서 뜯어 말리더라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었었어요. 일단 그래서 맛은 모르겠어요. 자, 노란기 빼기 파일 다 불러왔고 이번엔 2번입니다. 이미지에 보시면은 어드저스트먼트의 레벨즈라는 메뉴 기억하시죠? 우리가 제일 친숙해져야 되는 메뉴이기도 해요. 얘가 밝기 대비 조절하는 애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레벨즈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스포이드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흰색 스포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이 이미지에서 흰색이어야 할 부분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이게 선택한 위치에 따라 달라요. 만약 이 부분이 휘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를 찍었다면은 이런 식의 이상한 이미지를 얻었을 거고요. 흰색이어야 할 부분을 찍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그 부분을 흰색으로 가정해서 보정해줘요. 제일 그러니까 밝은 색깔로. 자, 여기까지 한 게 지금 3번까지 한 거. 그쵸? 자, 4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진 중에 가장 밝은 곳을 클릭하면 노란색이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거죠. 그쵸? 자, 이번에 5번이에요. 자, 이렇게 보정을 했더니 손 주위에 파란 끼가 있는 걸 확인을 했대요. 글쎄,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난 이 정도 써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노란 끼를 빼고 싶은데 얘는 파란 끼가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에 보면은 레벨즈를 조금 더 보완해 줄 툴이 커브즈예요. 그래서 커브즈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에서 대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밝아지는 거고요.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대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저는 오히려 이쪽을 좀 올려서 끼를 좀 빼려고 하는데 보시면서 적당하다 싶은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게 됐으면 오케이 하면 원본하고 비교해 볼까요? 원본은 이러했던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죠? 원본이 여기 히스토리에서 노란기 빼기 JPG잖아요. 요게 원본. 근데 아까 커브즈랑 레벨즈만 조절해서 이만큼 바꿨죠.